자, 주요한 재판 현장에는 한쪽 구석에 항상 이분이 있습니다. 예. 빨간아재 유튜브에 박효숙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맨날 모든 재판을 다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여유로워서 그런가 봅니다. 재판, 맞아. 그럼 오늘 재판 있었지? 하고 빨간아재를 찾아보면 재판에 참석하고 나서 그날 재판에서 있던 일을 브리핑을 쫙 하죠. 예. 그것도 대부분 법원에서, 법원 뭐 공원이나 벤치 이런 데서 언제가 한 번은 공원에서 법원에서 쫓겨나기도 하던데 보니까. 예, 쫓아내는데 안 나갔더니 경찰 출동하고 뭐 그랬던. 아니 그 법원 안도 아니고 마당인데 왜 쫓아내요? 그 뭐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날 이후로는 매주 주 2회씩 촬영 허가를 꼬박꼬박 받고 있어. 하여튼 쫓겨나는 장면 제가 봤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보면 무슨 일이 있었지? 기자들이 그 가는 재판도 보통 기자들은 들어가서 검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기까지만 받아치고 대부분 기사를 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반대 신문을 한다든가 그럴 때 숨겨진 진실이 나오는 법인데 그 내용이 기사로 나오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보면 좀 뭐 일반적인 얘기긴 한데 사실은 검사들이 뭐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은 수사 당시와 기소 단계에서 상당 부분 알려지잖아요. 근데 피고인이 뭐라고 반박을 한다라는 내용은 안 알려지잖아요. 그렇죠. 기사의 가치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이 더 기사 가치가 더 높다고 보거든요. 일단 재판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이제는 반대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기사에는. 검사 입맛에 맞는 기사가 보도들이 계속 주를 이루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효숙 기자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때로는 이랬단 말이야 하는 사건들이 터지는데 그런 사건 현장에 항상 계시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대장동 공판에 참석하시고 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방송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이 안 봤더라고 아직.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해서 모신 겁니다. 자, 그날 재판에서 그 주목하신 대목이 어디입니까? 일단 증인이 누구였어요? 증인이 위례 사업에 대해서 한참 진행 중이던 2013년 14년에 성남시 주택과 주무관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요. 실무 책임자인데. 그런데 이분이 증언 중에 뭐 검사가 먼저 주신문을 하는데 대체로 검사의 신문 취지에 맞춰서 이렇게 수긍하는 응답을 해요. 근데 뭔가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지? 검사가 질문했을 때는. 근데 뒤에 가서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는데 조금씩 뉘앙스가 바뀌더니 결국에는 내가 진술하지 않은 워딩이 진술조서에 적혀 있다.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게 검사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꽤 검사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진술이었거든요. 아니 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작성했다고 지장을 찍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뭐 2014년에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자 이 위례 사업을 추진했던 푸른 위례 프로젝트 이제 특수목적 법인의 대표 대행을 했던 주지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2014년 5월에 이 위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를 했는데 접수하면서 이거 시장님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다. 그러니 빨리 처리해달라. 이재명 시장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니까 빨리 해달라. 빨리 처리해달라. 그리고 주지영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비밀리에? 매우 화가 났고 불쾌했다. 그러니까 이런 진술을 한 걸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 피신 조서, 진술 조서에 따르면 이 당시 담당자였던 사람이 아니 이거는 비밀리에 진행이 돼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어 하는 감정이 담겼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증언을 본인은 이재명 시장님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고 성남시 주어를 표현한 적이 없고 그리고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비밀리에라는 워딩을 내가 쓴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라는 진술이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었다라고 했는데 비밀리에로 바뀌었다 그게. 그렇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진술 조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비밀리에라고 쓴 적이 없는데 비밀리에가 바뀌어 있었고 이재명
성남 시장이 이걸 직접 챙기는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재명 시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네. 그럼 완전 다른 내용이잖아요.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 이 증인이 중요한 증인도 아니거든요. 참고인 중요한 참고인도 아니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식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인 조서에 자기가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검찰은 이 기본적인 골격을 이 사건의 기본적인 골격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유동규나 민간 사업자들에게 뒷거래를 하면서 사업을 주고 성남시 이 직업공무원들 모르게 몰래 비밀리에 준비를 시켰다. 그런 취지인데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이잖아요. 그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기본 골격인데. 근데 이런 별로 그렇게 중요도 높지도 않은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 조서를 거기에 꿰맞춰서 워딩을 삽입한 거고, 그리고 이 증인이 진술하면서 조금씩 이제 뉘앙스가 바뀐 것이 뭐냐면, 잠깐만요. 그 전에 이 진술 조서를 어떻게 바꿨다는 거예요? 검사가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참고인 진술을 받으면서 그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어차피 참고인 진술 조서는 검사가 작성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 사인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진술자가 본인의 워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걸 수정하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야, 저는 항상 수정하는데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피신 조서는 제 워딩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반드시 고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참고인들은 그렇게 못하는 게 현실이죠. 예를 들어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갔는데 검사 앞에 그 긴장했다거나 아니면 그 위압감을 느꼈다면 이렇게 뭐 정리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검사의 의도를 모른 채 그렇게 요약하는 걸 넘어가 버렸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진술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로부터 조금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는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그 위례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한 업무가 딱 하나예요. 사업계획 승인, 그 이후에 뭐 건축 승인, 뭐 요 단계에서만 담당을 한 거니까 그 이전에 진행되어 온 과정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 관계부서 회람해서 승인 내주는 그 업무만 했던 사람인데 이 사업계획 승인이 그 검사가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이 공무지침 위반이다. 건설사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푸른 미래 프로젝트라는 특수목적법인과 호방건설이 공동사업 협약을 맺고 같이 공동사업자로 사업계획 승인을 넣었으니 공모지침을 위반해서 불법 소지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압박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압박을 했고 본인이 당황해서 착각도 했고 이렇다고 법정에서 증언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좀 고쳐진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찍거나 한단 말이죠. 지장을 찍거나 본인의 그 수정된 부분에 지장이나 도장이 있어요? 이분의 참고인 진술 조서에는 검사의 질문 내용이 수정된 대목이 있대요. 질문 내용이? 예, 답변은 수정이 안 됐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후에 질문 내용을 줄긋고 수정을 했는데 그러면 진술자의 확인 도장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사 도장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종합하면 이 진술서에 이재명 시장이 특별히 신경 쓰는 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기는 이재명 시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고 했는데 그게 비밀리로 박혀 있더라. 그리고 나는 뭐 배신감을 말한 적이 없는데 배신감을 느꼈다고 적혀 있더라. 그러니까 배신감이라는 워딩은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챙기는 사업이라고 주지영이 얘기를 했고 그 의미는 이러저러한 의미다라고 해설을 해놓거든요. 진술서에. 진술서에는. 뭐 늘공들 배제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데려다가 어공들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의미로 나는 이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설한 게 담겨 있는데 주지영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본인이 그렇게 진술한 바도 없다. 이거는 검사가 그렇게 해설을 붙인 거네. 아예. 그렇게 의심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검사가 의도하는 대로 이제 조차서 마지못해서 검사가 그린 그림은 늘공들을 배제하고 이재명 대표가 비밀리에 자기가 어떤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는데 늘공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배제된 늘공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이런 진술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본인은 이재명 시장이 신경 쓰는 사업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비밀리에 말한 적도 없고
그런 늘공어공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야. 구체적으로 진술하진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지영한테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직전에 주지영이 증인으로 출석했었거든요. 예. 그럼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 조서에 그런 내용이 잔뜩 적혀 있으면 말했다는 주지영한테 직접 확인하는 게 우선일 그렇죠. 거 아니에요. 주지영한테는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안 물어요. 당신 이런 말 했습니까? 라고 묻질 않아요? 예. 검찰이 만들어낸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밀리에라고 뭐 진술 조서에 작성이 돼 있는데 나는 몰랐다는 의미였다라고 하는데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위례 사업 전반을 담당했던 주무관이 아니에요. 검찰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그날 증인의 얘기대로라면 검찰이 자기들이 원하는 뉘앙스로 진술 조서를 마사지를 했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죠. 뭐 각색한 거죠. 자, 그런 일이 이렇게 작은 증인 하나를 다룰 때도 있다. 그러니 이 사건 전체에 얼마나 이런 요소들이 많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전체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보면 비중이 작은 증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은 위례,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재판을 하잖아요. 예. 근데 한 가지 사건만 해도 그 참고인 진술조서가 수백 명 그렇죠. 많게는 성남 FC 같은 경우 뭐 470명 막 이렇게 어디에 어떤 기술이 들어간지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걸 다 모아놓고 보면 아주 사소한 그런 문구 하나 하나로 그걸 판사가 만약에 읽어보면은 뭐 선입견이나 예단을 갖는 걸 넘어서서 세뇌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의도겠죠. 네. 이걸 읽는 판사들이 역시 이재명이 이 사업들을 뒤에서 몰래 해가지고 뭐 뒷돈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네. 네. 라고 읽힐 말들이 잔뜩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렇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는 증인의 발언에도 이 증인은 변호인이 반대 신문하면서 그 대목을 이 말을 진짜로 했어요. 하나하나 체크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네. 반복적으로 물으니까 네. 나중에 가서 실토를 한 그리고 그것도 우리 박효석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알려서 알려진 것이지 박효석 기자 아니었으면 이 내용도 안 알려졌죠. 그 뭐 보도는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도는 전혀 없어요. 예. 야, 자박할 검찰 많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모시겠습니다. 빨간아재 박효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